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는 조명이요. 자, 먼저 우리가 작업한 거 하나만 열어보자고요.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얘를 저장하는 방법. 첫 번째,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요. 보시면 3D 모델과 2D 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2D 그래픽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PNG 파일이요. 기본값을 PNG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익스포트 자,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PNG 파일. 다시. 네, 문서에 들어갔고요. 그럼 여기 써야 되는데, 네, 이거네요. 아니, 잠깐만. 네, 이 파일이네요. 자, 파일로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JPG 파일로. 이거는 마치 스크린 캡처해서 내보낸 거랑 똑같이 이와 같이 저장을 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하나 오픈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8비트 포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비트, 그 다음 24비트, 그 다음 32비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16비트 포맷, 8비트 포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일 형식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얘가 8비트 포맷입니다. 8비트 포맷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진수 8승이란 뜻입니다. 이진수 8승이란 뜻이에요. 수의 체계가 존재하죠. 우리는 10진수를 쓰죠. 컴퓨터는 이진수를 씁니다. 이진수 8승계의 만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256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GIF 파일은 모든 색에 256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8비트 포맷입니다. 16비트 포맷이라는 것은 2의 16승을 의미하겠죠. 대략 64,000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JPG 파일입니다. 24비트 파일이 있어요. 2의 24승이라는 얘기인데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발한 컴퓨터 기술로는 2의 24승이 최대입니다. 왜 2의 24승이냐면 컴퓨터에서 색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색을 구현하는 방식이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구현합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레드, 그린, 블루. 레드가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그래서 총 2의 24승이 나오게 돼요. 얘네들을 조합하게 되면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BMP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TIF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32비트 파일은 뭐냐면 2의 24비트에 플러스, 그러니까 트루 컬러에 알파 채널, 알파가 들어간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알파라는 얘기는 투명도를 뜻해요.
투명이 들어간 겁니다. 투명이 2의 8승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2비트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TGA, 그리고 타가라는 파일입니다. 타가 포맷하고 우리가 오늘 쓴 PNG 파일이요. 근데 용량이 타가 파일은 무압축 방식이에요. 파일을 압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근데 PNG는 JPG처럼 압축을 해요. 그러면서 알파 채널도 들어가요. 그래서 PNG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요만큼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V-Ray 라이트라고 합니다. V-Ray 조명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 당구공 보이시죠?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전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얘가 렌더링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렌더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여기 디스켓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내가 렌더링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렌더링. 주전자를 누르면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렌더링 되는 과정과 렌더링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 디스켓 그림 누르면 렌더링 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와 같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에서 이렇게 렌더링 된 결과물을 파일로,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포토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리터칭하게 되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한번 리터칭해서 그리고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전자 그림 있잖아요. 왜 주전자를 렌더링으로 썼냐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3D 데이터가 저 주전자랍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그래서 모델링한 그 최초의 오브젝트가 저 주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티파, 그 차 따르는 주전자 있죠? 찬물 만드는. 네, 그게 최초랍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렌더링 명령은 다 저 주전자 쓰고 있어요. 스케치업뿐만 아니고 3D 맥스도 뭐 다른 프로그램도 저 주전자 그림은 다 렌더링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구공 그림 있죠?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매티리얼입니다. 재질이란 뜻이에요.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있어요. 재질 옵션이고, 다시 중간에 또 화살표가 있습니다. 매티리얼 리스트,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매티리얼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매티리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상세 옵션이 되는 거죠. 세부 옵션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라이트. 여기가 라이트에 대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V-Ray 오브젝트입니다.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여기가 렌더 옵션이 됩니다. 여기도 렌더링이라는 명령어와 버퍼가 있죠. 자, 먼저 조명을 보실까요? 자, 기본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선라이트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싹 지웠고요. 렉탱글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다시
푸시 앤 풀로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태양광인데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서 보시면 여기 매트리얼이 있었고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섀도우 부분, 그림자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UTC 시간대가 있다 그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UTC 시간대를 여기서 맞춰도 좋지만은 모델 인포,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이곳에서 맞추시면 더 좋습니다. 132 이렇게요. 그러면 시간대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UTC 9. 우리나라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이 더 빠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맞춰 보시죠.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에 지오 로케이션, 그 다음 여기 셋 매뉴얼 로케이션을 눌러 보시면 위도와 경도로 시간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132에 47, 47에 132로 맞추시면 됩니다. 한번 맞춰 보시죠. 132에 37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맞추는 겁니다. 시간과 날짜입니다. 보통 맑은 날은 한 7월, 8월 이렇게 8월 정도의 오전,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를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으시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렉탱글 여기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기본 태양광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선라이트 태양이고요. 이네이블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태양이 더 이상 안 켜지겠죠. 여기 컴컴한 거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밝게 나와요. 그 이유는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네이블을 체크했습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여기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끊임없이 렌더링 하셔야 돼요. 선라이트를 끄고 렌더링, 그 다음 선라이트를 켜고 렌더링.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를 움직여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요. 제가 6시대로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녁 시간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저녁 시간인데요. 자, 어떤 걸 줄일 거냐면 여기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하는 요 값이 있습니다. 중간에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뭐냐면 조명의 세기입니다. 인텐시티가 색이 밝기란 뜻이에요. 얼마나 세게 비춰질 거냐, 어둡게 비춰질 거냐 하는 단어인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태양이에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둡게 할 겁니다. 대략 한 0.3.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자,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생긴 거?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간을 한 6시대로 바꾸고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한 0.3 정도로 주면 이렇게 완전 어둑어둑한 느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늘에 이렇게 동그란 하얀색 점이 나옵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인텐시티 값을 올리면 주변이 하얗게 바뀌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선라이트인데,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을 누르면 태양이 이렇게 감춰집니다. 비저블, 보이다
인비저블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인비저블을 눌러버리면 태양을 감추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투명인간 있잖아요.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 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함에 따라서 태양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다시 인텐시티를 1로 놨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이 있습니다. 스카이 모델이란 얘기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하늘이요. 하늘의 모형을 VLA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호세겟 L이 그냥 가장 퀄리티가 좋고요. 그 다음에 CI 클리어가 맑은 날, 비 오고 그 다음날 하늘이 맑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날. 오버캐스트는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을 말합니다. 보통은 안 쓰고 그냥 호세겟 L만 쓰면 좋아요. 자, 제가 시간대를 바꿔보죠. 다시 시간대를 제가 1시로 바꿨습니다. 렌더링하면 이렇게 하얗게 맑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지금 맑은 날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맑은 하늘. 다시 봅니다. 오버캐스트. 오버캐스트는 비 오기 직전에 이렇게 흐린 날씨. 위에 이 위에 하늘을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호세겟 L.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맑은 날과 흐린 날 그 중간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요 호세겟 L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러비티하고 오존이요. 요 두 개가 값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란 뜻입니다. 자, 하늘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트러비티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양이 많으면 10으로 놓으면 하늘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너무 맑을까요? 자, 반대로 오존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존이 없으면 먼지가 많아요. 하늘이 좀 뿌옇게 흐려지게 나옵니다. 시간대가 너무 맑은가 보다. 그 다음 오존이 두껍고 오존이 크고 먼지가 작으면 하늘이 맑은 하늘이 됩니다. 이렇게요. 맑은 하늘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최소 2번은 렌더링 하셔야 됩니다. 트러비티 값을 높이고 오존을 빼고, 트러비티 값을 낮추고 오존을 키우고, 그리고 렌더링 2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아까 이야기했던 빛의 색이고요. 자,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것이 나오네요. 자, 사이즈 멀티플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 태양의 크기입니다. 근데 태양의 크기가 바뀌면 그림자의 경계가 이렇게 좌우가 바뀌게 돼요. 자, 보시죠. 렌더링. 제가 옵션을 뷰를 바꿨습니다. 여기 그림자 경계 보이시죠? 그림자 요 경계요. 자, 제가 디플러를 30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여기 그림자 경계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태양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의 경계는 또렷하죠. 그렇지만 현대가 있으면 어떤가요? 그림자가 뿌옇죠. 네, 그렇게 해요. 이 값을 키워버리면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 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태양도 이렇게 커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시간을 바꿨어요. 6시에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0.3으로 고쳤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를 키우면 우리 태양이 커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태양이 커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뿌옇게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뭐 필터 컬러 넘어가고요. 자, 여기 아니지 맞다. 쭉 넘어가면 여기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라운드, 즉 지표면이란 뜻이에요. 지표면의 색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하늘 있고 그 다음에 수평선이 있고 이 아래 지표면이 나오죠. 이 지표면의 색상이 그라운드 알베도입니다. 이 색상을 바꿔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하면 녹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라운드의 색상입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블렌드 앵글이라는 값이 나와요. 바로 이 값입니다. 블렌드 앵글 값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칼처럼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블렌드 앵글, 섞이는 앵글, 각도란 뜻인데 5 그러면 대략 5만큼의 숫자만큼 이렇게 그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섞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지평선은 혹은 이 수평선은 이렇게 칼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살짝 바뀌는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호리젠 옵셋 수평선 위치입니다. 제가 10으로 놨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수평선의 위치를 조절하는 게 호리젠 옵셋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옵션 항목이 나오네요. 이펙트, 에펙트 디퓨즈, 에펙트 서피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개의 값이 나와요. 에펙트는 효과죠. 디퓨즈 효과를 주겠습니다. 디퓨즈란 얘기는 뭐냐면 오브젝트, 즉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의 이펙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디퓨즈 컨스트리뷰션. 예를 들어 제가 10으로 놨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바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밝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자, 렌더링. 그러면 밝게 적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더 조명이 오브젝트의 기본 색상에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빼버리면 어둡게 거의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네. 밝기 값을 여기서 살짝 조절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디퓨즈 컨스트리뷰션 기본값, 기본 색상에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가, 조명을 얼마나 적용시킬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서피큘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와 닿아서 여기 하이라이트 돼서 하얗게 나오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면 조명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서피큘라라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잘 손대지 않습니다. 디퓨저 값하고 서피큘라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디퓨저 서피큘라면 이렇게 하얗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값을 조절하면, 자, 0으로 넣어 볼까요? 그냥 다 들어가네. 네. 뭔가 좀 밝은 모양입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섀도우 바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자, 렌더링하면 왜 이렇게 밝지? 자, 이렇게, 이걸 켜놔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섀도우 바이스 값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1 이상은 안 떨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표시가 안 되겠군요. 오브젝트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원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 바로 밑에 딱 그림자가 붙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1밖에 안 들어가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톤이라는 것은 빛의 입자를 말합니다. 조명이 빛을 내보내잖아요. 이때 나오는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에밋 라디어스는, 에밋은 에너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빛이 이렇게 오브젝트에 딱 닿으면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주변으로 분포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범위를 말합니다. 이 값을 올리면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얼룩덜룩해져요. 네. 여기는 별로 차이 안 지네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 커스틱 서브 디비전.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서브 디비전은 품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품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정한 영역에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00개가 들어갈 때와 1000개가 들어갈 때 이 안에 있는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100개면 클 것이고 1000개면 작겠죠. 네, 그만큼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품질을 조절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커스틱이라고 하는 게 거울 있죠. 거울에 거울에 빛을 비추면 반사가 돼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한쪽에 모여서 햇빛이 반사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을 겁니다. 네, 그 효과를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커스틱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조명인데 겹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첫 번째 플랫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플랫 라이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이에요. 자, 중간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옵션에 플랫 라이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제가 선라이트를 껐습니다. 인텐시티도 0으로 줄였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링. 자, 조명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명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조명이 앞뒤가 있어요. 앞면만 조명으로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뒷면으로 바꾸면, 로테이트
자, 이렇게 놓으면 조명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조명이 내려오는 것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플랫 라이트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조명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한 다음 로테이트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봐야 되겠죠. V-ray 플랫 라이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네이블이 있고요. 컬러가 있습니다. 이네이블은 아까도 봤지만 이네이블을 꺼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네이블을 체크해야만 이렇게 조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컬러네요. 조명의 색상이죠. 조명의 색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선택해 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노랗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옵션이 있냐면 인텐시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어요. 인텐시티가 조명의 색입니다. 지금 30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6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빛이 조금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120. 그러면 공간이 점점 밝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트가 나옵니다. 라디안 파워, 루미넌스. 다시 말하면 30 루미넌스가 되는 거죠. 보통 루미넌스나 이런 것들은 한 1000 단위로 넘어가요. 3000 루미넌스 그래야 이렇게 조명이 나오겠죠. 자, 루미넌스, 자, 스퀘어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 훨씬 더 밝아졌죠. 이런 식으로 조명의 단위들이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루멘하고 루미넌스하고, 그렇죠? 루미넌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그 다음 라디언트 파워가 와트인가 그럴 거예요. 자, 한번 밝기를 바꾸어 보시죠. 디폴트, 루미넌스, 그 다음 라디언트. 그래서 한번 밝기를 바꾸어서 한번 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쉐입은 형태입니다. 엘립스로 놓게 되면 타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타원의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렉탱글로 놓으면 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좋고, 자, 인비저블을 누르면 화면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광원이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사이드, 즉 앞면만 조명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더블 사이드를 체크해 놔야 앞, 뒤로 같이 나가겠죠. 앞면, 뒷면 동시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명이 앞면, 뒷면 동시에 나갑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섀도우, 그림자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더블 사이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자, 여기서 조명을 지우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 딜리트 옵션을 누르면 여기 조명도 같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엔 스피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요거 점광원이라고 해요. 요 구슬이, 이 구슬이 광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점광원이라고 하고, 백열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광원이 나갑니다. 옵션 항목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3000에 와트로, 루미넌스로. 3000이면 너무 밝겠다. 1000으로, 1000와트. 엄청 밝네요. 보통 백열등이 뭐 40W, 50W니까 40. 네, 렌더링. 충분히 밝아진 거 보이시죠? 라디언트 파워, 와트, 그 다음 루미넌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형광등은 루미넌스가 조도가 약 1500에서 2000.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아래쪽은 특별히 손댈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울 때는 여기서 이렇게 델키 눌러서 지워도 되는데 지워지는 게 에셋 에디터에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우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란 얘기는 내가 원하는 부위, 특정 부위만 이렇게 조명이 내려가는 건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냥 클릭하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자, 바짝 붙여서 세워볼까요?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광원으로 나오죠. 근데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명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떼도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명의 범위예요. 조명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나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요. 조명의 밝기를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범위라든지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션을 보시면 자, 이 위에는 똑같아요. 인텐시티가 있고 그 다음 유니트가 있고, 근데 앵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앵글이 콘 앵글이 있고 푸놈바 앵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걸 콘 앵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조명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걸 푸놈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앵글을 0.3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푸놈바 앵글도 0.3으로 줬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요 부분만 조명 들어간 거. 요 안쪽에 있는 직경을 콘앵글이라고 하고, 조명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안쪽에 있는 걸 콘앵글이라고 하고, 푸넘바 앵글은 여기 조명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0.5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조금 더, 그러니까 또렷하게 그러니까 빛이 온전히 딱 들어온 다음에 점점 흐려져서 조명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푸넘바 앵글이 바로 이 범위를 말해요.
빛이 들어오고 점점 소멸되어지는 각도. 이게 푸놈바 앵글입니다. 자, 이 값이 작으면 경계도 작아지고 좀 뚜렷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있네요. 디케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케이가 무슨 뜻이냐면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명이 여기 있잖아요. 광원이 여기 있으면 타겟 대상점까지 가는 동안, 타겟점까지 가는 동안 빛이 쭉 소멸이 되는 것, 이걸 디케이라고 합니다. 무한정 빛이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광원으로부터 해서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이게 디케이인데, 일반적으로 라이너는 거리에 비례해서란 뜻입니다. 인버스는 반비례해서, 인버스 제곱은 거기에 제곱으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빨리 소멸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라이너고 인버스로 놓으면 이렇게 많이 흐려져요. 그리고 인버스 스퀘어로 놓으면 아예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디케이 값을 바꾸지 않아요. 푸넘바 팔로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소멸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라이너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옵션은 없네요. 자, 디케이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렌더링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IES는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조명 엔지니어들이, 다시 말해서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조명에 대해서 그 값을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파일로 남겨놔요. 그걸 IES 라이트라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 들어오시면 이거 파일이 약간 공유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 컴퓨터 들어오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자, 제 컴퓨터로 들어와 보시면 스케치업에 여기 IES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들이에요. 이게 조명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들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당 조명들이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6번과 같은 조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IES 라이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IES 파일 있죠? 자, IES 파일 16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자, 조명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파일의 위치가 여기 기록이 됩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렌더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사 조명과 흡사한 형태의 조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내가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오버리드 인텐시티를 이용해서 여기서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별도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옵션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똑같은 내용의 조명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이 조명이에요.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옴니라이트가 스피어라이트랑 똑같은 조명입니다. 다만 스피어라이트는
크기가 존재한다면 옴니라이트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점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점광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많이 표시됐네. 자, 내용도 똑같아요. 밝기, 색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없는데 여기 DK라고 하는 값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라이너로. 자, 그리고 렌더링. 자, 많이 밝네요. 다시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조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처럼 조명이 사방으로 나가요. 이거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30이면 30이고 라디언트 파워 와트로 조절해 봤습니다. 많이 밝아요. 루미넌스로 놔야 조금 효과가 나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엔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인데 이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렌더링하면 태양을 대신하는 이런 조명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조명들은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이 돔라이트는 거꾸로 여기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옵션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HDRI라고 하는 이런 맵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농도가 나오네요. 인텐시티, 빛의 밝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민 라디어스는 얘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 인비저블 감축이란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한테서 봐야 될 건 요거예요. 락 돔라이트. 자,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요. 그림자의 방향을 제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방향이 안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이 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돔라이트를 보다란 뜻이죠. 보시면 자,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돔라이트가 스카이라이트를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라이트 대신에 돔라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메쉬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메쉬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사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을 하나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이거 메이크 그룹, 자, 서클, 푸시 앤 풀, 메이크 그룹, 이렇게 오브젝트, 그룹화된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꾸는 게 메쉬라이트입니다.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메쉬라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똑같이 옵션이 뜹니다. 똑같이 옵션이 떠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조명 효과로 빛이 아닌,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아닌 조명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밝기 값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맨 마지막 옵션이 뭐냐면 Adjust Light Intensity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명의 이 밝기를 조절하려면 에셋 에디터를 들어가서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인텐시티 값을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 자, 다시. 자, 눌러놓고 얘를 누르고 마우스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럼 인텐시티 값이 올라가는 거, 인텐시티 값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드래그 해보세요. 다시 볼까요? 갖다 대면 인텐시티 값이 나오죠? 이때 드래그. 갖다 대면 인텐시티 값이 나옵니다. 이때 드래그. 그러면 조명의 밝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V-Ray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고요. V-Ray 오브젝트고 Enable Intensity 켜주고, 자, 여기 V-Ray 오브젝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V-Ray 퍼가 있고 여기 프록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프록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아마 우리는 프록시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V-Ray 퍼입니다. 자, 영역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리고 make group. 그 다음에 여기 퍼가 있는데 얘를 꾹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V-Ray 퍼가 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렌더링 걸면 이렇게 잔디가 됩니다. 퍼가 우리나라 말로 털이에요. 털. 모피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데는 건축 쪽이니까, 건축 인테리어다 보니까 잔디 느낌을 내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도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이렇게 잔디가 나오고 뒷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뒷면이에요. 면을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자, 면 뒤집는 방법 알고 계시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면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얀색 면이 앞면, 회색 면이 뒷면. 자, 그리고 퍼는 이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계산합니다. 조명 전부 다 계산해요. 그래서 범위가 넓으면 렌더링 타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냥 흰색 털이잖아요. 제재를 줍니다. 랜드스케이프에서 이렇게 잔디 재질을 주고 렌더링을 주면 마치 이 자리에 잔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션을 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자, V-Ray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지금 우리가 적용한 V-Ray 퍼가 있습니다. 옵션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쓰지는 못하고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써보세요. 랭슨이라고 하는 건 이 털의 길이입니다. 퍼의 길이가 4mm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2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털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길게 털이 길게 올라갑니다. 20이라는 숫자만큼 이렇게 길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사실감이 떨어져요.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퍼의 두께를 0.5로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대파처럼 보입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얇아야 좀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그레이브티는 중력이란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퍼들이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거 중력값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밴드는 구부러지는 양을 말합니다. 얘가 0.5, 즉 1보다 작은 5라고 주면 많이 구부러지게 돼요. 이렇게 축축 처지게 됩니다. 적당히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엔 중력을 줘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중력을 제가 더 높게 주죠. 중력을 5로 줬습니다. 그러면 누르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얘가 많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테이퍼는 뾰족한 정도를 말합니다. 이 아래쪽에서 이 끝에까지 0.9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케일은 크기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컬은 구부러지는 걸 컬이라고 해요. 컬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다음 레벨 오브 디테일, 뭐 이렇게 값에 조금 더 정밀한 값을 주기도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쓰고 컬도 안 주고 대부분 다 여기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넓은 범위에서는 못 써요. 여러분들도 이걸 넓은 범위에서 쓰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내가 정원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퍼 지우면 이렇게 그냥 잔디 느낌이 나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잔디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마치 잔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렌더링 타임이 제일 빠른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재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여기 매티리얼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재질을 줬었죠.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때 여기도 재질이 들어와요. 매티리얼 부분에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썼던 재질이 여기 나와요. 여기 있는 재질을 여기다 주는 방법은 일단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Apply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Apply 적용하기 Material to Selection 선택한 것에 재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재질을 넣어 보실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매티리얼 에디터에서 수정할 때는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누르시면 돼요. 스포이드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에디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즈죠.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크기가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600 그럼 크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여기서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한 다음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자, 이렇게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면 Make Unique Texture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텍스처가 뜹니다. 포지션을 이용하면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와 회전값과 크기를 내가 자유롭게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혹은 원근감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비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텍스처, 포지션.
자, 한번 조절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여기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여기 카테고리가 있고 이 위쪽에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쪽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매티리얼은 여기 있는 매티리얼은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매티리얼은 V-Ray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목록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어플리 매티리얼 투 셀렉션 뭐지? 네,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사이즈까지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설명을 하도록 하죠.